예, 어제 새누리당의 5대 법안이라고 하는 의료법 발의는 마치 과거에 했던 군사작전을 연상시킵니다.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조준사격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나마 한노총과 노사장 합의를 한 내용 중 합의에도 들어있지 않은 파견법 등이 숨겨져 부과했습니다. 노동계약 5대 법안은 재계에는 속이 꽉 찬 추석 종합선물 세트를, 노동계에게는 포장지만 하려는 빈 선물 상자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계는 독자 입법 청원을 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총조차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합의 한 주역이었던 한국노총으로 16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의 법안에 대해서 법안을 강행하면 노사정 합의문에 일방적인 파기로 간주해서 합의 무효 선언과 입법 정시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사회적 배타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법입니다. 양당에 설치된 노동관계법 특위를 통합해서 국회 특위 설치가 필요합니다. 노사정 합의라고 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했던 한국노총에 가입자는 전체 노동자의 5%에 불과합니다.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노사정 합의 논의에서 소외된 미조직노동 대표, 시민사회단체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국회 특위 구성을 위한 실무적인 제안. 오늘 롯데그룹 신동균 총괄회장이 정부 국정감사실에도 출석합니다. 신동균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롯데 손목이나 망신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롯데그룹의 불법 탈법 문제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롯데그룹의 국적성을 민족주의적 감정을 앞세워서 따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롯데 의혹에 알 권리가 있고 롯데는 국민에게 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롯데그룹의 성장은 여자도입법 편법 적용, 국립도서관 남산 이전으로 호텔 구조 확보를 하는 등 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주인은 일본, 돈 버는 것은 한국이라는 국민적 의혹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미스터리, 제2 롯데월드가 선택해 골목 상권 침해, 불공정 거래, 1조 원대 투자 손실 은폐,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과 특혜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롯데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혹이 명쾌하게 밝혀질 때입니다. 신동희 회장 국감 출석으로 증인 출석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으면 합니다. 오늘 국감은 재벌 대기업이 오늘 국민과 함께 경관 성장을 약속하는 상생을 위한 약속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롯데가 경제민주화의 자이언츠로 거듭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공단 인사에 개입한 또 하나의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17대 국회의원 시절에 7급 비서로 근무하던 부모 씨가 중소기업 중흥공단 대구 경북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모 씨는 2008년 8월 시설관리업체 영역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구 경북연수원에 취업했으며 2010년 8월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6명의 선발 시험에서 2,299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을 최경환 인턴을 서류조합을 통해서 합격시키는 불법을 자행했던 곳에서 추가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시설관리업체 용역직원이 정규직 전환 사례는 흔한 사례가 아닙니다. 대구 경북연수원에서 최경환 의원의 측근이라는 소문이 파대했다고 합니다. 연수원장조차도 부모 씨의 눈치를 보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최경환 배경을 앞세운 탈법, 불법 채용은 수많은 구직자들을 좌절시키게 합니다. 측근들만 취직시키는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원칙은 근자 취직, 원자 구직입니다. 반드시 종합국방 증인으로 참석해서 인사 압력 의혹이
배수되어야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책위석 부의장이신 김성주 위석 부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감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아주 아나무인적인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 그에 더해서 여당의 방해와 물타기 공작에도 불구하고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한 사례들이 쏙쏙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10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역시 단연 으뜸은 최경환 부총리가 지역구 인턴 출신을 부당한 압력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케 한 사실입니다. 오늘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운전기사도 같은 중진공에 취업했다고 하는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최경환 부총리가 세구나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 국감에 확인된 건데요. 새누리당 지난 총선 후보였던 사람이 낙하산으로 임명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원 원장, 국민들의 담뱃세를 올려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박근혜 후보의 대선 캠프, 자신의 총선 캠프 인사 3명을 채용해서 정부 기관을 사주식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이 원장으로 임명된 사회보장정보원은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를 억대 연봉을 주고 채용했다가 보궐선거 때 사퇴시켰다가 현재는 새누리당 광주시장 사무처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마치 혈세를 낭비하는 낙하산들의 흉터입니다. 네 번째는 겉으로는 사퇴하고 안으로는 보수와 업무 추진 카드, 공용 차량을 다 챙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주 황당합니다. 서울 사람이 낙동강 채소를 먹으니 국민들의 혈세로 4대강 빚을 충당해도 된다고 하는 소위 4대강 전도사 박석순의 망언입니다. 여섯 번째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인천공항공사의 갑질 횡포입니다. 자유형 사익부인 하늘고등학교에 터무니없는 기부금을 강요했습니다. 있는 놈이 다 한다는 그 말에 맞습니다. 일곱 번째는 슈퍼 갑질 사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 처제까지 동반한 고가의 해외여행 접대를 받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이런 갑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덟 번째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 종북 몰이에 남남 갈등을 유발해서 아주 지탄을 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아홉 번째는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황당한 낙하산 인사인 이서구 시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브랜드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순회용, 의전용, 홍보용 쇼핑 강정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창조경제를 반치경제로 치환시킨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새정치연합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고 국민들의 사생을 위한 새정치연합의 결단을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채용 능력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채용 창구는 최경환 부총리로 단과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국정감사에 막이 오른 지 이제 만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 문제로 여의도가 복잡하지만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이 실제로 국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곰곰이 살펴볼 때입니다. 먼저 우리 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의 국감 방해 공작에 초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가 가열되고 있지만 여당은 정부 실패를 당리당략 문제로 치환하기에 바쁩니다.
많이 화가 나고 힘들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일이 대응해서 정부에 시간을 벌어주고 면죄부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자극적 발언에 초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재벌 출석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기업은 1년 365일 중에 365일을 국민에게 소위 갑질을 하며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하루가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대기업이 정한 사정은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1년 내내 그 사장을 어디다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단 하루 국감장에 나오면서 국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처럼 위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 오너는 수감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특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년에 딱 하루 국기 출석한다고 어리광을 들릴 시간에 대다수 국민들을 살리고 세계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정말 국정감사를 할 생각이라면 야당 의원의 질문에 꼬투리를 잡아서 물타기를 할 시간에 정부와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여당으로서의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에게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당연한 질 속에서 왜 대기업은 늘 예의인지, 그리고 왜 항상 여당의 비호를 받아왔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부 여당과 대기업이 당당히 내려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국정감사를 국민의 눈에서 봐주시기를 고대합니다. 네, 다음 백군기 의원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경북청 국정감사에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6명의 아들 30명이 국적 30종 이탈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병환이나 어려운 가정사 등의 이유로 정당하게 면제를 받지 않고 국적을 변경하면서까지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피치 못할 개인의 사정이 있다면 그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해 줘야 되겠지만 국적 변경을 통해 자식을 군에 보내지 않는 사람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고위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면 군대도 안 가는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 자녀들마저 제2, 제3의 스티브 유가 되어서 병역을 기피하는 현실이 드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금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고위공직자 자녀들과 달리 스티브 유 씨만 입국 금지를 당하며 병역 기피의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모든 이들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머리머니 6월에 발의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법률안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주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가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 병역의 의무를 마친 예비역 여러분,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다립니다. 네, 다음은 이대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서 모두 최경환 부총리 인턴 비서 출신을 부당한 압력으로 채용한 사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사원 감사 시에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걸 봤을 때 우선 2299등을 36등으로 했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왕에 적법하게 성립한 전자 문서의 내용을 견작을 해가지고 해서 이 형사상으로 확실한 범죄 혐의가 되고 그 질로 봐서 아주 관계자들을 전부 구속 수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내부 직원의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 중에는 이사장이 말 중에는 밑에 있는 본부장이 외부 인사에 요망이 있었다고 하고 보고서도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배우를 밝혀서 해야 하는데도 밝히지 않은 그 무능과 또는 의도적인 봐주기 감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원은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 중진의 사위 문제로 했던 마약 사범 수사에 관련해서 그 자체도 검찰 법원 내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 따르겠지만 그 공범 2명 노모 배모 씨에 관해서 매우 약한 양형에 대해서 추궁함이 결국 전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전과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처분도 매우 형량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에서 다른 공범 전반에 걸쳐서도 문제점을 켜서 추궁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검찰에서는 마약사범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러한 유력자들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잘못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